안녕하세요, 로안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는 2024년 4월에 발표한 제13회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한 이유일 겁니다. 왜냐면 이 영상을 합격자 발표 전에 미리 만들어두고 합격을 확인한 후 올릴 예정이기 때문이죠. 이 영상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양키를 활용하여 공부한 848일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2년 하고도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양키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양키는 간단히 플래시카드 기능과 간헐적 반복학습 기능이 합쳐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간헐적 반복학습이란 흔히 말하는 에빙하우스 망각곡성 가설에 입각하여 잊어먹기 전 아주 적절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학습해 장기 기억으로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이엔드 암기장 프로그램으로 발전한 양키는 원래 안키 프로그램 개발자가 일본어 단어를 공부하다가 자꾸 까먹는 것이 화가 나서 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일본어로 암기인 안키입니다. 원래는 단순한 암기장 플래시카드 프로그램이었던 양키는 오픈소스로 풀려 수많은 애드온과 함께 활용되며 미국에서는 매드스쿨 학생들이 애용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료이지만 강력하고 똑똑한 기능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플래시카드 앱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양키 활용에 있어서 불모지이지만 양키를 소개하는 영상은 꽤 많으니 양키가 궁금하시다면 다른 영상을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처음 양키를 활용한 것은 대학 학부 때였습니다. 당시 여름방학이었는데 단기간에 딸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이 없을까 하다가 한자 시험을 찾았습니다. 좀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지 않지만 당시 700자 정도의 한자를 기억해야 했는데 인터넷을 찾다 보니 양키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서 시험 전 4-5일 정도를 빠르게 공부해 합격보다 안정적인 높은 성적으로 한자 자격증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신기한 프로그램이네 라고만 생각하고 몇 년 뒤 저는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한 누구나 느끼겠지만 완전히 멘탈이 붕괴됐습니다. 코로나 시기와 겹치고 인강도 듣지 않는 저에게는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내가 공부하는 것이 맞는지, 심지어 내가 하는 공부량이 많은지 적은지조차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로스쿨 초창기에는 정말 많이 얻어맞으면서 보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엉망인 답안지, 체계가 잡히지 않은 공부, 무엇보다 문제는 생활 패턴마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수업에서 기말 시험에 조문을 빈칸 뚫어서 채우는 시험을 내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이거 완전 암기잖아 라고 지나갔던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들은 다 맞을 것 같은데 나는 이게 힘들 것 같았거든요. 이걸 확실하게 잡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제 머릿속에 몇 년 전 단순한 신기한 프로그램이었던 안키가 스쳐 지나갑니다. 이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줄 알고 바로 구글, 레딧 검색을 해봤는데 미국에서 매스쿨 학생들이 애용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심지어 미국 대학 매스쿨 측에서 안키 활용법에 대해 실생들한테 가르친다는 것도 알게 됐으며 암기하는 것에는 이것만한 것이 없다고 추천하더라고요. 당시 제 머릿속에서 스파크가 파바박 튀더니 양키를 법학 공부에 사용하면 완전 꿀이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많지 않은 조문을 양키 플래시카드로 만들었고 그 과목 시험을 잘 봤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방학을 맞은 저는 이것을 단순히 조문 시험에 그치지 않고 수험 법학 전체에 활용해보자는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저와 법학 양키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수험 법학의 양키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연속해서 848일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결과일 뿐이고 그 과정은 정말 수많은 장애물과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법학 양키를 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법학 양키의 단점을 크게 3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카드를 만드는 시간이 깁니다. 양키를 처음 접하고 막연한 기대에 상상하다 보면 뭔가 빠르게 복습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정작 양키를 활용해 공부하다 보면 50% 이상의 시간을 양키 카드를 만드는 것에 보내게 됩니다. 결국 암기 카드를 만들다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 나중에는 만드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지만 처음 생각한 것보다 많은 시간을 암기 카드 만드는 것에 보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행착오 기간이 깁니다. 양키란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뭔가 힙한 프로그램입니다. 알고리즘, 유용한 애드온을 활용하다 보면 내 자신이 약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똑똑한 현대 지성인이 된 것 같은 환상에 빠집니다. 하지만 알고리즘과 애드온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익히는 것도 시간입니다. 누구보다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에게는 이 시간마저 속이 틉니다. 게다가 양키는 어떻게 보면 개성화하도록 유도된 프로그램이라서 이 프로그램을 나 자신에게 맞추는 시간도 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식의 카드를 사용할 것인지, 반복 기간 간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내가 직접 사용하고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죠. 이런 시행착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노하우가 많아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레딧 등을 통해 양키 노하우와 정보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양키 사용자도 많이 없었고 특히 이것을 법학에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죠. 저도 처음 양키를 수험 법학에 적용할 때 당연히 한국에는 정보가 없을 줄 알고 외국 웹을 뒤져가며 관련 정보를 찾아다니면서 고생했습니다. 다만 제가 변호사 시험을 치기 직전에 한국에도 양키 네이버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양키를 사용하고 또 수험에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시험 직전 너무 늦게 알게 돼서 대충 눈팅만 하고 따로 활동을 하거나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만약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양키를 수험에 적용하실 분들은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학 자체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키는 말 그대로 암기장 카드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어 단어와 같이 단편적인 정보를 단순히 기억하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미국 매스쿨에서 양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맥락이 없는 무지막지하고 방대한 양의 지식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익히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부하다가 눈치채셨겠지만 법학은 맥락의 학문입니다. 특정한 사실관계를 떠나면 어떤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법학 자체가 집단지성이 만든 추상적 규칙 체계이기 때문에 그 체계를 떠나면 이해도 기억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독 공부법이 수험법학에서 수십 년간 기본적인 공부방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회독을 묵묵히 하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키는 이렇게 체계와 맥락이 중요한 법학 지식을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암기 카드니까요. 이로부터 이해하는 공부에도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복습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도 이야기합니다. A 단원에 있는 카드를 보다가 다음 카드가 Z 단원에 있는 카드라면 A의 맥락을 떠올리다가 또 갑자기 Z의 방대한 맥락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이를 보고 그러면 몇 번이나 복습하니까 공부가 더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루에 적어도 100개 이상의 카드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한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거쳐 나름대로 해결책을 궁리했습니다. 일단 양키를 거의 대부분 OX를 푸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OX의 경우 카드를 만들기도 쉬울 뿐더러 단편적인 지식으로 구성할 수 있고 수험법학에서 그나마 제일 맥락과 떨어져 구성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카드 유형은 그냥 사례형 복습 스케줄러로서 활용했습니다. 양키 카드에 일일이 사례형 내용을 적지 않고 사례형 문제 번호만 적어두고 양키 시간 간격을 잘 조절해두면 내가 까먹을 때쯤 해당 사례를 복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다 담기는 힘들지만 저와 같이 법학 양키를 시도하는 분들께 제가 느낀 주관적인 팁들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반복 간격을 생각보다 길게 잡으세요. 생각보다 여러분의 기억력은 좋고 그리고 생각보다 양키 카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양키를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과반복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효율적인 기억을 방해하고 공부량을 지나치게 많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양키 카드보다 카드 한 개당 보는 시간을 길게 잡으세요. 양키 관련 정보를 유튜브 등에서 찾다 보면 7초에 한 카드꼴로 보는 등 빠르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적인 속도 차이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학 지문 자체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처음 시작을 하면서 내가 너무 천천히 하는 건가? 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카드 유형마다 다르겠지만 외국어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느려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OX 카드를 만드신다면 20, 30초당 한 카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양키를 통한 공부는 맨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양키를 공부하다 보면 생기는 욕심이 모든 공부를 양키로 하고 싶다는 욕심입니다. 하지만 암기장 프로그램 특성상 양키는 다 이해한 것을 꾸준히 기억하는 것에 특화되었습니다. 암키는 이미 이해가 되고 내가 공부가 끝난 상태에서 바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미래에도 꾸준히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외국어 단어 같은 것들은 이해가 될 필요가 없기에 바로 양키를 활용할 수 있으나 수험법학은 이해가 필요해 이와는 약간 다릅니다. 이해가 안 된 내용을 바로 양키 카드를 만들어 공부한다면 근육을 키워야 한다면서 근력 운동 없이 닭가슴살만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낭비했기에 드리는 팁입니다. 명심하세요. 양키는 해당 내용을 익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서서 단점들만 얘기했지만 제가 이 양키를 848일 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장점도 큽니다. 첫째, 일단 언제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에서도 동기화가 되어 언제든지 공부가 가능합니다. 학교를 가는 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편점이 있는 시간을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은 상황이 많은데 양키 카드로 정리, 데이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판례 번호 등을 손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공부량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양키 카드가 매력적인 점은 내 공부량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848일 동안 1일당 평균 174개의 카드를 봤다고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양키로 활용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물론 단편적인 예이고 이를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가끔 내가 이때까지 공부를 너무 안 한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해왔는지를 숫자로 보았을 때의 든든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약간 기초 체력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양키를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어떻게든 오늘의 양키를 끝내려고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하기 싫을 때도 공부를 계속하게 해주는 거죠. 주관적인 공부를 객관화시켜준다는 점만 해도 양키의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약정 공략이 가능합니다. 양키는 틀린 카드를 다시 복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 자주 보게 만들어줘서 확실하게 기억하게 만들어주죠. 내가 뭐를 잘 모르고 잘 아는지조차 헷갈릴 때가 많은데 양키는 그걸 자동적으로 해결해줍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잘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답률이 엄청 높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못하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양키 덕분에 그것을 알아차렸을 뿐더러 양키가 알아서 그 부분을 더 보여줘 약정 공략이 가능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들도 양키를 하면서 얻은 좋은 점들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엄청 큰 성취는 변호사 시험 합격이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양키와 함께 공부했던 과정과 경험 자체가 가장 큰 성취였습니다. 합격은 다른 사람도 가능하지만 제가 공부한 과정은 저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너무 좋은 말만 한 것 같나요? 짧은 영상에서 다 담을 수 없어 요약해서 말했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할 때 저는 시행착오라고 퉁쳤지만 안키로 공부한 과목 성적이 엉망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안키로 수험법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큽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는 등 이미 잘 검증된 공부 방법이 있음에도 낯선 공부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로스쿨에서 추천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를 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항상 평가의 연속인 로스쿨 기간 중에 삐끗하기 십상이거든요. 게다가 양키 자체가 개성화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져 같이 공부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로스쿨 생활 동안 양키를 통해 공부한다면 더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어찌저찌 해서 이렇게 변호사 시험이 끝나고 제가 양키와 함께 했던 848일의 예정도 끝났습니다. 변호사 시험이 끝났을 때 시험이 끝난 것에 대한 감회만큼이나 매일매일 함께 했던 양키와의 소회가 크더라고요. 일단 내일부터 양키를 안 해도 된다 같은 홀가분한 마음도 있었지만 몇 년을 함께한 친구와 헤어지는 것 같은 아쉬움도 컸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정말 치열했던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보니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친구들도 사회도 많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 또한 남들이 봤을 때 무언가 변한 구석이 있을 겁니다. 일단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영상이 저에게 남았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도 이 채널에서 제가 올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영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린 것은 이것으로 막 유튜브를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는 양키 관련 정보가 많이 없는데 시험 직전에 보니까 생각보다 한국에서 양키로 수험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로스쿨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의 노하우라도 재밌게 남기고 싶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덜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영상을 보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겐 양키와 함께한 848일의 여정이 남으니까요. 다들 열공하세요.